오늘은 2024년 전북을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전북 특별자치도를 시작하는 원년입니다. 1월 18일 이제 8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 네. 남짓 남았는데 이에 대한 기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명칭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네. 독자 권역에 대한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화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에 관한 그 특별법들을 만들어서 계속 세부 조항들을 넣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책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을 도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정부 직할로 위상이 좀 강화를 해서 자치권을 가지고 이제 수도권과 영호남, 그다음에 호남 내의 차별 뭐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좀 그걸 극복하고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큽니다. 네. 작년부터 이미 고속도로에서는 특별자치도였어요. 어쩜 맞습니다. 그렇게 표지판을 빨리빨리 바꾸는지. 네. 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체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또 4월 총선도 전북에 미칠 영향 크겠죠? 예. 네, 이번 선거는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좀 힘있게 끌고 나갈 지방 권력을 세우는 핵심적인 선거입니다. 때문에 정말 인물을 잘 뽑아야 되는데요. 특별자치도를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 미랄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에 우리 도민들이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공천이 당선이다 이런 그 공식적인 틀을 이번에 꼭 깨트려야 되고요. 소중한 권리를 특정 정당에 통째로 맡기는 일은 더 이상은 없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인물과 이런 적절한 안배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전북을 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발전하는 계기를 사실은 우리 유권자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또 아름아름 변해왔습니다. 약간 좀 평소에 지지하는 쪽만을 무작정적으로 선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맞아요. 저는 특히 전주울은 매우 개혁적이다고 봐요. 어느 네. 특정 당에 밀어줬던 것도 아니고 뭐 누구 한 명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거기 유권자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전주을만 딱 띄워놓고서 보면은 거기는 뭐 민주당 공천하고도 상관없이 민주당에서 공천이 되더라도 본선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실제 전주을은. 그래서 거기서 정우천 의원이 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 되셨을 때 예. 그랬기 때문에 거기는 뭐 마지막까지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우리 또 경제 부흥을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까요? 우리 기업 유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돈이 많이 돌게 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좀 규제 개혁에 대한 작업들도 좀 많이 나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대내외적인 여건이 매우 안 좋아요. 다들 투자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기업을 지키고 있는 기업들을 잘 지켜주고 외지 기업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또 창업을 많이 또 독려해서 또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근데 민선 8기 들어서 제일 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기업 일공무원 제도를 그렇군요. 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옛날에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게 네. 되겠어라는 분위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한 단점들도 많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군을 일부만 했었는데요. 좀 넓혀달라. 네. 다른 지역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른 지역까지 늘기도 했고요. 네. 이게 그냥 뭐 하위직 공무원하고 기업하고 매칭을 해주면 일이 뭐 민원 처리를 부탁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국장 또는 과장하고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오. 가령 뭐 도청의 예산과장님하고 예. 총무과장님하고 기업하고 묶어준다. 뭐 어쨌든 그럼 진짜 다이렉트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그쵸. 이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기업에 가서 들으면 저 예산과장입니다라고 하면 도청의 예산을 담당한다. 이러면 이제 어쨌든 그 기업에서도 아유, 이 과장님이 오셨네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과장님도 뭐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도에 와서 해결하려고 하시잖아요. 일은 바쁘시겠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풀리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고위직들에서 이렇게 음. 일매칭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요. 네. 기업들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제가 저는 기억하기로는. 어떤 분을 만나 이게 지금 방금 박재민 기자님 말씀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저희 전파사수 애청자라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희 애청자실까요? 그 낮에 근무하실 텐데 했더니 낮에 이렇게 교대로 점심을 먹는데 구내 식당에서 우리 전파사수를 틀어준대요 항상. 어머 감사해라. 근데 이 방송 들으시는 회사 인사 담당자께서 왜 그럼 우리 회사는 왜 더 인사 예산 과장하고 연결 안 시켜줘? 이런 생각을 하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자. 아유, 혹시 그러신 분 계시면은요. 그 직원 누구 이렇게 매칭하신 분 있으면 혹시 위에 상사분도 다음에는 같이 오시죠? 라고 웃으면서 제안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 기업이 오고 싶은 전북특별자치도 듣기만 해도 기분이 그럼요. 좋아집니다. 그럼요.